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이혼한 건 제가 아들 강산이와 딸 하연이가 어릴 때였어요. 강산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하연이는 3학년이었죠.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죠. 새 여자와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네요.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고 살고 있는 집도 제게 넘어왔어요.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빠가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다고 알려줬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워낙 손맛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됐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는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에 다녀오며 최선을 다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싹 가셨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가게는 점점 커져서 직원도 고용하고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내게 됐어요. 김 여사 반찬이라는 간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었어요. 강산이는 공부를 잘했고 하연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둘 다 대학에 보내는 게 제 목표였죠. 그러다 운명처럼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건설회사 대표로 재력이 탄탄했어요. 제 가게 단골이었던 분이었는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자주 찾아왔죠. 처음엔 그저 손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죠. 재혼 후에도 저는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제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일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사업 확장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재혼 생활을 시작했죠. 아이들 반응은 달랐어요. 하연이는 새아빠를 금방 받아들였지만 강산이는 겉으로만 아버지라 불렀죠. 남편이 있을 땐 잘했어요. 하지만 같이 있지 않을 땐 막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재혼한 남자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새아빠를 자동인출기 취급하는 아들의 태도에 속상했지만 사춘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강산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용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죠.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도 계속 무시했죠.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세월이 흘러 하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사위는 건축가로 성실하고 하연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죠. 저희 부부에게도 정성을 다했고요. 하연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집에 왔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요리도 하고 남편과도 친아빠처럼 대화를 나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반면 강산이는 취직 후에도 연락이 뜸했어요. 용돈이 필요할 때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아이니까,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강산이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비 며느리 지연이는 강산이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죠.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면 조금은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연이를 만났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대화도 형식적이었고 남편에게도 공손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강산이가 말했어요. 결혼하면 아파트를 장만해달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래,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마침 제가 이혼 후에 받은 집이 있었어요. 재혼 전에 살던 집인데 전세를 주다가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 집을 팔아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정했어요. 시세가 많이 올라 좋은 값에 팔렸고 그걸로 강산이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빚 한 푼 없는 새 아파트였죠. 아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에 그간의 섭섭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진심으로 기뻤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제 강산이도 변할 거라고 기대했죠. 결혼 후 처음엔 가끔 연락도 오고 저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죠.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들이를 한다며 음식을 부탁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려는데 저희가 좀 바빠요. 엄마가 와서 음식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온 전화에 기뻤어요. 전날부터 장을 봐서 당일 아침 일찍 강산이네 집에 갔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제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보더니 급히 부엌으로 안내했죠.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저는 묵묵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부치기, 김치. 정성을 다해 준비했죠. 제 손맛이 담긴 최고의 음식들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죠. 오전 내내 서서 요리하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아들 집들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내오다가 강산이가 저를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아, 저 아줌마요? 저희 집 파출부예요. 오늘 음식 좀 해달라고 불렀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파출부라니요? 그게 저라고요? 지연이도 거들었죠. 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오늘 좀 불러서 시켰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반찬 가게를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 가게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벌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손님들은 저를 완전히 파출부 취급했어요. 아줌마, 물 좀 더 갖다 줘요. 빨리요. 이런 식으로요. 강산이와 지연이는 그걸 바로잡기는커녕 더 심하게 저를 하대했어요. 아줌마, 수저 더 필요한데 어서요. 뒷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가세요. 내일 이거 다 치워야 하는데 좀 와주실 수 있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시키는 일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어떻게 집까지 팔아 아파트를 사줬는지 아무도 몰랐죠. 아들조차도요. 고된 하루가 지나고 집들이가 끝났어요.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강산이가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죠. 이거 오늘 수고비예요. 다음에 또 부를게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고비라니요? 제 아들이 저를 완전히 파출부 취급하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죠. 음식은 괜찮았어요. 다음엔 좀 더 센스 있게 차려주세요.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말했더니 그는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줬어요.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강산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네요. 창피했던 건 반찬 가게를 하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창피해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딸 하연이에게 10억을 이체했어요. 반찬 가게 수익금, 평생 모아온 저축이었죠. 엄마가 항상 고마웠어. 이건 엄마 마음이야. 메시지와 함께요. 곧 하연이에게서 놀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돈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냥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너희 부부 집 옮기고 싶다고 했잖아. 그 돈으로 새 집 알아봐.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오빠는 알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이건 엄마 마음이야. 네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 하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딸은 눈치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현관 모니터에는 강산이와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강산이가 아버지 이라고 부르더군요. 평소엔 잘 부르지도 않으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변하는 아들이 서글펐어요. 들어와라. 너희 어머니 거실에 계신다. 저는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강산이와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산이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지연이도 뒤따라 들어왔죠. 무슨 짓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하연이한테 10억을 보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강산이의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장남도 있는데 왜 딸한테만 그런 큰 돈을 주세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평성은 무슨?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할 때는 어디 있었니? 강산이와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아,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좀 그래서. 좀 그래서?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엄마가 창피했던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아내도 나를 파출부 취급했어. 내 친구들은 나보고 아줌마라고 불렀고, 넌 나한테 일당을 줬어. 그것도 내가 너 위해 집까지 팔아 사준 아파트에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산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도 엄마, 동생한테만 10억을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장남인데. 장남? 네가 장남 노릇을 한 적은 있니? 강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주장을 펼쳤죠. 엄마, 전 장남이에요.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은 제가 모셔야 하잖아요. 당연히 재산도 더 받아야죠. 이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사? 너 지금까지 집안 제사에 도운 적은 있니? 너희 어머니와 내가 모든 제사를 준비했고 너는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갔잖아. 강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장남이 어머니 제사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도. 전통? 네가 언제부터 전통을 중요시했니? 너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았어? 지연이가 나섰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빠서? 파출부를 부를 시간은 있었는데.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강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대출도 있는데. 애원하는 강산이의 모습이 꼴사납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새아빠라고 인정하지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위선적이었죠. 강산아, 나를 너의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었니? 내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넌 내게 마음을 연 적이 없어. 아버지. 그만 불러라. 내 어머니가 결정한 일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연이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너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강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친구들이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할까 봐. 그래서 내 엄마를 팔아버렸니? 내 체면을 위해서?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난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용서는 글쎄,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강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보였나 봐요. 그럼 엄마, 그 돈은요? 하연이한테 보낸 10억. 제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돈은 이미 하연이 거야. 내가 딸을 위해 준 거고. 하지만 엄마,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아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장남이고요. 너희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를 때는 이미 난 너한테 엄마가 아니지 않았어? 지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제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 그게. 저희가 차도 바꾸고 이것저것 사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는데도 그들은 더 많은 사치품을 원했던 거죠. 난 이미 해줄 만큼 해줬다. 빚 한 푼 없는 새 아파트를 통째로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니? 강산이와 지연이는 계속해서 빌고 애원했어요.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가봐. 다음에 오려거든 제대로 된 아들, 며느리의 모습으로 와. 돈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날 밤 강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돈 필요 없으니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강산이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니?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강산아, 엄마는 네가 진심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지만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저는 강산이를 지나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강산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제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쉽게 용서해주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지금도 저는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내일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강산이가 언젠가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저를 무시했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길 바라며 오늘도 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산이에게는 당분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계획이에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아들로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